자, 다음 주제로 가볼 건데요. 오늘 사실 이게 저희가 오늘 오전에 일단 서민석 변호사가 뉴스공장에 출연하셨다고 하고 박상용 검사는 또 무슨 CBS 어디를 출연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된 박상용, 서민석 변호사의 이 녹취 파일 네. 추가 공개가 각기 다른 자리에서 이루어지거나 서로가 각기 다른 주장을 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자, 우리가 이제 아는 한도까지만 일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돼서 이 서민석 변호사에 대한 공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공작을 박상용 검사의 공작이라고 싸구려 수작을 부린다. 그러니까 이 형량을 이화영 부지사를 빼내주기 위한 형량 거래나 회유는 박상용 검사가 아니라 오히려 서민석이 했다라는 그런 주장인 것 같은데,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저 천하람 씨는 변호사직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봤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의문입니다. 아니 변호사가요 검찰에 네. 어떤 제안을 만약에 한다고 칩시다. 네네. 정말 만에 하나 뭐 제안한다고 변론 칩시다. 활동을 한다 치자. 예. 한다고 칩시다. 예. 검찰은요 안 받으려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기소하면 돼요. 그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아요. 실제로 검사가 이건 먼저 전화한 거잖아요. 예. 박상용이가 박상용이가 5월 서민석한테 먼저 달부터 전화한 거지. 처음부터도 먼저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예. 검사가 먼저 전화한다는 일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변호사가요? 검사랑 한번 통화하려고 그랬는데 통화 안 합니다. 왜? 검사가 뭐가 싶다고 통화합니까? 그런데 박상용이가 자기 답답해서 전화했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그 자기가 답답한 검사에게 변호사가 뭘 제안합니까? 이거는 지금 천하람 의원이 변호사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네. 어떤 반증하는 저런 발언이 아닌가. 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천하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하는 거야, 천하람 의원은? 뭐 이제 정치인이니까 네. 당연히 그 야당으로서 여당을 흔들 만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서민석 변호사가 갖고 있는 녹취 파일은 나중에 대통령 공소 취소까지 가야만 하는 중요한 또 스모킹 건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이 서민석 변호사 즉 메신저를 공격하면서 정치적 이득을 얻어가겠다라는 심보로 보이고요. 근데 이거 녹취 파일 한번 들어보셨어요? 나는 박상용하고 이 서민석하고 통화하는 내용 들어보면은 박상용이 먼저 전화한 데다가 거기 내용을 보면 막 제안을 해요.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다. 네. 이재명을 주범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거거든. 법정까지 가져갈 진술이 필요하다. 근데 검사가 왜 굳이 피의자에게 이런 방식의 플리바게닝을 무리하게 하느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검사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무슨 변호사랑 상의를 합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있는 것이고 법정까지 가져갈 진술이 필요한 거고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실은 이제 오늘 아침에 또 나온 첫 번째 전화에서 이제 이화영 새로 나온 거? 전 부지사가 어디 무슨 진술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는 그 얘기를 어제 들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미 뭐 설주환 변호사가 왔을 때 다 진술 거기 그 부분에 다 동의를 했던 거고 입회화했던 얘기다. 이거는 그러니까 서 변호사님이 어제 들으신 거고 그 전에 이미 했던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우린 지금 더 필요하다. 지금 이거 갖고 부족하다.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요거 갖고 부족하고 좀 법정에서 확실하게 좀 쐐기를 박아줄 그런 얘기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이 서민석 변호사는 아니 그러면은 그런 진술을 통해서 이화영 부지사는 죽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제3자 뇌물죄 자체가 지금 더 큰데 왜 우리가 그거를 받아야 되냐 이제 그런 진술도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박상용 검사가 뭔가를 제안을 하면서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를 설득하는 그런 진술 태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이런 녹취가 없었다면은 이렇게까지 가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럼요. 현직 검사입니다. 현직 부장검사예요. 네, 현직 부장검사를 상대로 내가 이 사람한테 분명히 들었다라는 말을 100만 번 한다 한들 안 듣지. 그거를 뭐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줄 언론 하나도 없고요. 예. 고지고대로 들어줄 사람 한 명 없습니다.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녹취가 있으니까 게다가 또 박상용 검사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녹취 내용이 있는지 몰라. 본인은 잘 모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방송에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야 이거는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쉬운 구도를 보면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같은 법조인은 또 아니시고 우리도 네. 법조인이 네. 아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쉽게 얘기를 해보면 네네. 검사가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을 대리하는 수임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뢰인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변론 활동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아니요. 검사는 피해자 측인 네? 거죠. 검사는 피해자 측.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서민석 변호사. 서민석 변호사가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가 네, 지금 이화영 피해자, 부지사 예, 피의자를 검사. 대리하잖아요. 예. 피의자를 맞아요. 대리하잖아요. 네. 그러면 피의자의 형을 낮춰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최대한 검사 측에 협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검사 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화영 부지사 위에 있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지사를 주범으로 만들자. 주범으로 만들어야 이화영을 종범으로 만들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만들어야 당신들이 뭔가 좀 쉽게 풀릴 수 있다라는 네. 제안을 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제안을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잘못된 거고 그리고 이런 통화를 하는 일도 현직 변호사들 절대 다수를 물어봐도 이런 통화를 해본 변호사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검사를 만나본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부적합한 일인데 네. 이거를 마치 진실 게임 양상으로 지금 언론이 박상용의 주장은 이렇고 그러니까 검사 부장검사 박상용의 주장은 이렇고 서민석 변호사의 주장은 이렇다. 네. 이걸 약간 진실 게임 양상으로 네. 나는 가는 게 여기에 중립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예, 예, 그 어쨌든 지금 뭐 서민석 변호사의 싸구려 수작이다라는 주장이 있고 네, 네, 박세현 검사가 공작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잖아요. 네. 이 둘 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공작을 당한 거잖아요. 피해자는 이재명 대통령 그 두 주장 중에 뭐가 진실이다 하더라도 예. 아니요. 근데 그거를 예. 그렇게 그냥 퉁치고 넘어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건 그렇죠.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두 가지 사안에서도 예. 뭐가 진실이든 이재명 대통령이 당한 일은 변하지 않는 아, 거예요. 그렇죠. 뭐가 아, 그렇죠. 진실이든 네. 이렇게 퉁칠 수 네. 없는 왜냐면 네. 이게 검사가 할 수 없는 짓을 했고 이 사건을 사실은 변호사가 어떻게 조작합니까? 네. 변호사가 사건을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이건 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상용 말이 맞든 서민석 변호사의 말이 맞든 이런 식으로 누구 말이 맞든 이렇게 가면은 이건 안 된다. 왜냐하면 예. 그건 이해를 하는데 예. 이제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지금 이렇게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과는 별개인 일인 거잖아요. 지금 이 일이. 그건 너무 기본 네. 전제죠. 그러니까 싸구려 수작을 예, 예. 그렇게 가는 예, 거잖아요. 예. 네. 아 저는 궁금한 게 네. 이 법정 싸움이 오래됐는데 이 녹취가 왜 이제 나온 거면 법정에서 나왔으면 이미 너무 심플하게 박상용 검사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에 대한 중요한 완벽한 쟁점이죠. 증거가 되는 건데 왜 이게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어쨌든 이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네. 어쨌든 이 서민석 변호사는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아내분 그 여사님. 예예예 네. 로부터 이제 해임을 딱 당해요. 서민석 예, 변호사가 서민석 네. 변호사가 네. 박상용 검사랑 통화하는 거를 알고 무슨 내용인지 정확한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왜 우리 편 변호사가 왜 검사랑 통화를 해? 검사랑 내통하는 사람이야라고 해서 해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서민석 변호사의 말로는 오늘 아침에 말로는 나를 해임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다. 나를 해임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본인은 진짜 해임 당할 줄 몰랐고 어쨌든 최소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위해서 그리고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뭐 하지 않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까 뭐 이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네. 본인이 직접 해임 당할 줄 몰랐어요. 근데 해임이 됐어요. 해임이 됐고 어쨌든 그 당시의 모든 일에 대해서 뭐 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뒤로 그런데 그때 당시 재판에서의 쟁점은 사실상 뭐 연어술 파티 이거 내가 그러면 녹취록 갖고 있습니다. 연어술 파티에 대한 녹취록은 아니었고 형량 거래 이런 쪽으로 간 거는 사실상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국회에 나와서 예.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다시 불거진 거죠. 그때 이 파일을 본인은 어쨌든 찾지를 못했고 이 파일 자체의 존재를 모르다가 왜냐면 여러 번 포렌식을 맡겼대요. 여러 번 포렌식을 의뢰했지만 이거는 뭐 제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주장한 거예요. 서민석 맞아요. 변호사가 서민석이 주장한 서민석 거예요. 변호사의 말로는 본인이 여러 번 포렌식을 맡겼는데 안 됐고 이제 최근에 이제 국정조사를 다시 한다 그래서 전용기 의원에게 다시 핸드폰을 주면서 이걸 좀 포렌식을 해서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네. 그때 나온 파일인 거예요? 네네 그렇게 했는데 포렌식을 통해 나온 건 아니고 뭐 다른 저장 장치 뭐 클라우드라든지 그런데 저장 장치에 있는 거를 본인이 알게 된 건 아니고 하여간 도움을 받아서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서민석 변호사가 같이 이 백정아 여사님이랑 같이 함께 이거에 대해서 고소를 한번 진행을 했어요. 예. 그 고소를 진행하면서 이거는
검사에 조작 기소가 있다라는 어떤 고소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예. 그때 사실은 좀 오해했죠. 아니 백정화 사모님이 해임한 변호사인데 왜 같이 고소장을 내러 가실까? 예.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는데 이제 본인은 그런 주장을 계속했다, 함께 주장을 했다,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예. 뭐 본질이라는 거는 이제 검사 측에서 피의자 쪽에 진술을 받아내려고 했다라는 본질은 일단 사라지진 않는 것 같고 네. 그 진술을 받는 게 아니라 검사로서 응당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놈들이 있는 겁니다. 그 네. 국민의힘 쪽에 주로 그런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신유진 변호사께서 설명 주신 대로 서민석 변호사가 3년 만에 이 녹취 파일을 찾아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긴 했으나 네. 이분이 또 지금 청주시장 예비 후보거든요. 네. 민주당의 그래요. 민주당 청주시장 예비 후보여서 이게 이제 공천과도 맞물릴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네.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 좀 영리하게 이렇게 좀 구분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분의 녹취 파일을 국정조사에서 최대한 또 활용을 해야만 하는 그런 지금 운명인 그렇죠. 거고 예. 그리고 그 여사님도 제가 오마이TV 출연하신 거 보니까 늦더라도 이제 이 파일이 공개돼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다만 저는 민주당에 계시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공천 주기가 더 부담스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천을 예. 받으면 예. 이것 때문에 받았다라고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 뭐 제가 생각하는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게 지금부터 역공이라고 치고 막 온갖 이상한 말들을 다 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 여쭤본 이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 생각해 보는데 예. 이거는 지금 뭐 대여 투쟁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투쟁이 아니라 박상현 검사를 지켜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뭐 싸구려 수작이라는 워딩을 지어내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동의합니다. 예, 여쭤봤던 건데 네. 그러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서민석 이제 예비 후보가 예. 공천을 만약에 뭐 당의 지원을 받거나 뭐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예. 이 그냥 예비 후보가 알아서 청주시에서 본인의 정치적 능력으로 경선에서 정정당당하게 이기고 올라오면 모를까 예. 뭐 그 이타 뭐 다른 도움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검사가 그 회유하고 조작한 박상현 검사의 이런 회유 조작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예. 검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 당연히 탄핵이에요, 그냥? 또? 징계도 받고 수사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가지 그렇지 않을까요? 않나요? 예. 예, 징계도 받고 수사도 받아야 되고 사실은 이제 이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하나의 큰 축은 대통령의 공소 취소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그렇죠. 이 정도 사안이면 뭐 사실 너무 빼박 아닌가요? 녹취 파일이 벌써 4개나 등장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걸 어쨌든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근데 예. 정말 저는 진짜 지금이라도 네. 이게 이 녹취 파일까지도 나왔는데 예. 이제 막 모든 게 밝혀지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천하람의 지금 이런 발언, 형량거래 주범은 박상경이 아니라 서민석 이렇게 말하는 게 와 정말 야 이 사람이 바닥을 보는구나. 이게 뭐 어떤 경우에도 정치인으로서의 태도는 태도지만 예.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거를 완전히 왜곡시켜서 하는 이런 짓거리까지 한다는 게 천하람 개혁신당 너네는 어떤 입장인지 정확하게 알았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박상용이 와. 3년 뒤 보고 있다고 봐요. 2년인가? 이제 네, 총선 2년. 다음 총선 2년이죠. 공천 받으려고? 나는 나는 2년 뒤에 제가 오늘 얘기한 게 2년 뒤에 그대로 중요하다. 밝혀지면 네. 돗자리 깐 걸로 해주십시오. 2년 뒤에 걔 감옥에 있어야지 무슨 공천이에요. 그래야 하지만 그쵸? 이제 예, 저는 그렇게 본인은 생각해요. 이제 감옥에 가느냐 아니면 지금부터 배팅 해가지고 국회로 가느냐? 예, 국회로 가느냐 이거에 배팅에 들어갔다고 저도 봅니다. 저는 분명히 감싸고 돌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장르만 여의도라는 프로그램 제가 오늘 보면서 왔는데 네. 이 문제 박상용 씨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나 네. 국민의힘 내부의 친윤계나 네. 친한계나 입장이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 예. 박상용 용에 잘못이 대해서는. 없다? 예. 박상용이 뭘 잘못했냐라는 식의 논조란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나중에 이제 보수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인재 영입을 할 때 인재 박상용을 인재로 영입해서 국회 배지 달아주려고 오지게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이 박상영 검사가 지금 나가는 프로그램들이 뭐 TV조선의 엄투브라든지 이런 굉장히 이제 소위 좀 레거시 언론도 아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방송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이 정치적 행보를 꿈꾸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한동훈 긴장해야겠네. 한동훈의 라이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한동훈의 후배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라이벌 거의 약간 네. 자리를 그 위협하네. 둘이 붙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 녹취 파일이 다 공개된 건 아니어가지고 네. 아마 국정조사 과정에서 풀녹취가 공개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지금까지 등장한 이 첫 번째 녹취 이후에 등장한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앞뒤 녹취 이런 맥락을 보더라도 박상용이 자신이 약속한 거를 나중에 반드시 지키겠다 막 이런 워딩까지 나오거든요.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진술을 받아내서 주범과 종범 관계를 만들고 이화영 부지사 쪽에는 혜택을 주고 특혜를 주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주범으로 못 박으려고 했었던 계략이 있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합의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